6월의 첫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치권의 관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첫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는데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섭니다. 저희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려면은 절대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버스는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순간 나경원 의원께서는 머리에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하겠다. 그동안 충분히 야권 후보들을 모두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경원 후보의 견해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최근의 승리의 경험은 우리가 정시에 버스를 출발시켰기 때문이고 자칫 우리 당의 스케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당이 가진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로 계속 저희가 그동안 유승민계라고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열린 경선, 공정 경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도 룰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이런 것 자체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네요. 2030 남성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토론을 계기로 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의 격차를 좁혔을 것이다 아니면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면서 다 같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핵심 당원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급격하게 표가 기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당원들 중에 그래 이준석이 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야 라고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이 많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에서 이게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안 태우겠다고 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카드가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토론에서는 말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합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표정, 이 언어에 대한 이런 태도 그리고 몸짓,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나름대로의 부담은 과연 젊은 사람들에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걱정이 있을 텐데 이럴 때보다 넉넉하게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점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토론했던 부분들은 저는 감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가 첫 번째 토론회였기 때문에 오늘도 토론이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번 주의 토론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지켜봐야 되지만 적어도 어제 있는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감점 요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추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감점 요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대변인의 이야기죠.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윤석열 총장. 근데 뭐 비단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많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지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윤석열 총장의 한 분의 뭐 정치 행보라든지 또는 뭐 입당에 대해서는 뭐 또 당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단지 많은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다. 뭐 한간에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7월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이나 평론가도 뭐 이곳저곳에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뭐 어릴 때 알던 사이다라고 권성동 의원 측은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 어린 것의 기준이 저는 뭐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외갓집이고 외조모에 이제 산소를 성묘하러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갔다고 하는데 외갓집이 있는 지역에 뭐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닌 어떠한 어렸을 때의 친구를 아는 관계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좀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뭔가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또 뻔히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쭉 김병민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국민의힘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어떤 징검다리들 위주의 어떤 그러한 지금 사진을 찍고 이러한 행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면 어떤 변화를 내가 가져올 것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좀 접근할 것이다. 이런 거를 밝혀가는 게 지금 필요한데 계속 지금 누구를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다, 뭘 공부했다 이것만으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다 못해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이제 의원들을 접촉했다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